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임대주택 말소로 인해서 이제 주택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임대주택 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말소의 현재 팩트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제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최근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좀 임대주택을 많이 등록을 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라고 격려를 했었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절세적인 부분들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많이 난처한 상황 또는 곤란한 상황 또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팩트, 사실 현황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제 채널에서 이런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면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많이 규정이 변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세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주택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재테크적인 측면 중에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지난 18일에 임대주택의 자집 말소를 한 가구 수가 40만 6천 가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이제 임대주택을 자진 일시 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실제로 40만 6천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값,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임대주택에 등록된 가구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의 등록 임대주택은 이제 160만 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등록 임대주택 중에 이제 한 25% 물량의 40만 6천 가구가 지난 18일 일시 말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진 말소를 했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할 경우에 2분의 1 이상의 그 절반이죠. 그러니까 4년의 단기임대와 8년의 장기임대가 있는데 이 기간들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게 됐을 때는 기존과 똑같이의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던 분들은 이제 자진 말소를 해가지고 기존에 4년이나 8년을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2분의 1 절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절반만 채우면 그런 혜택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진 말소를 하면서 이런 양도세에 대한 절세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금적인 측면을 둘째 치고 이제 이렇게 160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등록한 이 가구 중에 25%가 최근에 자진 등록을 말소해가지고 이제 임차 시장의 물량들로 아니면은 집값 안정을 위한 매물들로 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통계의 수치들은 있지만은 이제 임대 등록 주택의 그런 규모들 수치는 나왔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지역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 종류, 주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종류별의 데이터, 규모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해 봤을 때, 추산을 해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들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만 6천 가구가 이제 물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물량은 2만 호 정도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이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주택 물량들이 임대주택 물량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제 주택이 안정화될 것이다,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니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추정이지만 나오게 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일부 미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160만 가구,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 자진 말소됐던 이런 물량들 40만 6천 가구들이 모두 핵심 지역에 있는 주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물량들이 아니라 대다수는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외곽지에 있는 물량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뭐 10채다, 20채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아파트의 입지의 그런 물량들을 10채, 15채, 20채를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외곽 지역 또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 또는 지방에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주택 물량들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활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주거에 필요한 핵심적인 양질의 그런 주거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의 데이터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수치를 체계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산해서 봤을 때 약 20%에서 25%가 이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그렇게 주택들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만 해도 미비한 안정의 효과는 있을 거지만, 이러한 주택 물량들이, 임대 등록 주택 물량들이 뭐 40만 가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 물량들이 단순히 서울의 핵심 지역의 대다수의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임대 등록을 했던 이런 주택의 물량들이 자진 말소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물량들이 대다수가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물량이 아니라 외곽지나 또는 수도권 외곽지 또는 연립 다세대 빌라의 물량들이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임대주택들 등록했던 매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마치 집값이 폭락할 것처럼, 마치 하락할 것처럼, 급락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다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임대주택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주택 가격이 무작정 오르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들도 많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임대주택의 물량들이 일부 나오긴 나올 거고,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나올 거지만, 이런 물량들이 과연 이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물량들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량들일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물량들 중에 핵심적인 물량들의 매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청약의 가점이 낮거나 이런 구축의 매물들을 매입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많은 물량들이 나와서 일시 조정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물량들을 잘 선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어쩌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만으로 다 구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전세 시장들의 불안 요소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해소가 되는 시점을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현재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이 되는 시기까지, 일정 시점까지는 이러한 불안한 전세 시장과 매매가 상승이 동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세 시장의 불안 요소들, 그리고 매매 시장의 불안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들이 확대돼서 정말 공급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까지는 일시적인 그런 기간 안에는 전세 시장이나 또는 매매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임대 등록의 말소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냥 들었을 때는 40만 가구가 넘게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안정화될 것이다, 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여지지만, 이제 실제로 양질의 주택들의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나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주택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대주택 등록 말소, 잦은 말소에 따른 그런 물량들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